미국 중서부의 한 시골 병원이 새벽 3시 통째로 마비됐습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두뇌라 불리는 AI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잠긴 듯 얼어붙어버린 겁니다. 당시 응급실에는 생사가 오가는 뇌졸중 환자가 들어오고 있었지만 의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 작은 시골 병원을 공격한 걸까? 처음에는 해킹이나 테러를 의심하며 미 연방 당국조차 비상을 걸었지만 그 거대한 배후를 추적하던 IT 담당자가 마주한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실체는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던 거대 세력의 은밀한 병목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단 한 방에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던 나라가 미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지구 반대편 시골 병원에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걸까요? 백악관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한국의 이 은밀하고도 위대한 결단, 그 소름 돋는 뒷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 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지 댓글을 남기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미국 일리노이주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병원의 모든 시스템이 암흑 속으로 침몰하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중서부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에서 의료 전산망과 인공지능, 보안을 총괄하고 있는 기술 책임자 레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우리 응급실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인류가 쌓아온 디지털 문명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공포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뇌졸중으로 쓰러져 생사를 다투던 환자의 정밀 영상을 판독해야 할 인공지능은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만 남긴 채 멈춰섰고 병원의 모든 신경망은 누군가 강제로 목을 조르는 듯 급격히 마비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킹이라 생각했지만 미 연방 수사국 요원들이 들이닥쳐 로그 기록을 살피던 중 발견한 수치는 인류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연산의 흐름을 통제하는 핵심 공급망이 보이지 않는 거대 세력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 정부 요원들은 자국의 대기업 기술진을 총동원해 복구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속수무책이라는 절망적인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의 중심에서 저는 우연히 서버 구석에 남겨진 은밀한 신호 하나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에서 발신된 데이터 패킷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의 기술 관료들은 한국을 그저 저렴한 부품이나 조립해 바치는 하청기지로 여기며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보안망의 허점을 찾아냈다는 제 보고를 듣고는 코웃음을 치며 조그만 나라 주제에 무슨 수로 우리도 모르는 문제를 찾아냈겠느냐며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만함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병원의 환자들은 하나둘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 정부의 제지를 무릅쓰고 한국에서 보내온 그 낯선 신호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지구 반대편 시골 병원에서 벌어지는 이 은밀한 침공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무서운 진실과 전 세계 열강들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영상의 중반부에 공개될 한국의 비장의 무기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위기를 단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한국이 숨겨온 이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원의 시스템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제가 한국에서 보내온 알고리즘을 서버에 주입하려 하자 미 연방 수사국 요원들은 제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며 오히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특히 현장에 파견된 일본의 수석 엔지니어는 한국이 제시한 기술 사양서를 훑어보더니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허구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던 미국산 인공지능 칩의 데이터 처리 지연 시간은 평균 300ms 수준이었고 이것이 인류 기술의 한계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이 보낸 데이터 시트에는 지연 시간 1초 미만이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는 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국은 숫자의 개념조차 모르는 나라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내려면 기존 반도체보다 수만 배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무시하던 한국의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요원들의 눈을 피해 한국의 최적화 모듈을 병원 메인프레임에 강제로 연결했고 그 순간 장비실 전체가 비현실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멈춰있던 수백 대의 모니터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밝아지며 복구율 99%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띄웠기 때문입니다. 기존 장비들이 1분 넘게 걸리던 고해상도 영상 분석을 한국의 기술은 단 0.03초 만에 끝마쳤고
정확도는 소수점 5개짜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미 정부 조사관들은 처음에는 장비 오작동을 의심하며 3번이나 재측정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매번 동일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미국과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어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초저지연 연산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을 날리던 일본 엔지니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현장의 미국 요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본부에 전화를 걸어 믿을 수 없는 보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가 그토록 갈망하던 꿈의 수치를 단독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세계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이 무언가 위험한 불법 기술을 동원했을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었지만 진실은 그들의 비열한 의심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거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무기를 완성해두고 있었고 이제 그 무기가 세상에 드러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수치는 한국이 준비한 전체 시나리오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우리 병원의 응급실이 한국의 기술력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숨통을 틔웠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상황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와 다국적 기술연맹은 우리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받고도 이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제가 한국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임의로 적용한 것을 두고 보안 규정 위반이라며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 연합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두고 여전히 조롱 섞인 비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기술 강국 대변인은 한국이 제시한 인공지능 연산 효율 수치를 언급하며 조그만 반도체 조각에 수조 개의 연산을 집어넣었다는 한국의 주장은 물리적인 연력학 법칙을 무시한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전히 자신들의 하청 기지나 조립 공장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확고했습니다. 원천 기술은 미국과 유럽이 쥐고 있으며 한국은 그저 시키는 대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손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들이 설계도조차 그리지 못하는 영역에서 인류의 상식을 파괴하는 결과물을 완성해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전세계 인공지능 서버의 구동 효율은 평균 60%대에 머물러 있었고 이 수치를 1% 올리기 위해 전세계 대기업들이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이 비공개 기술 시연에서 보여준 수치는 무려 98%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의 수석 엔지니어는 기자회견에서 실수하며 한국이 숫자의 단위를 착각했거나 아니면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대놓고 모욕했습니다. 그는 만약 한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모든 기술진이 은퇴해야 할 수준이라며 강한 부정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연산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멈춰 서는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기술 표준을 고집하던 미국과 일본의 시스템은 거대한 데이터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세계 금융망이 마비되고 항공관제 시스템이 목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유독 단 한 곳의 네트워크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전용망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암흑에 빠진 순간 한국은 자신들이 구축해온 초고성능 연산센터를 가동하며 전 세계의 필수 데이터를 단독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의 언론들은 한국이 전 세계적 재난을 틈타 확인되지 않은 기술로 도박을 하고 있다며 비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정확도는 100%에 수렴했고 처리 속도는 기존 전 세계 연합망이 가동될 때보다 무려 40배 이상 빨랐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던 미 항공우주국과 국방부의 모니터 요원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측정 장비가 고장난 것이라며 보고를 주저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연산량을 혼자서 감당하면서도 이런 압도적인 속도를 낼 수 있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무언가 위험한 암호화폐 채굴 기술이나 비도덕적인 방식을 동원했을 것이라며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조그만 나라 주제라는 식의 뿌리 깊은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들이 한국의 망에 접속하지 않고서는 단 1초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기업 경영진들은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은 의외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거나 서둘러 시장에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거대한 폭풍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병원 장비실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전 세계에 마비된 망을 하나씩 복구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온몸에 전율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상식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자신들을 무시하던 세계, 열강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비장의 무기를 여전히 꽁꽁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준 압도적인 연산 능력조차 사실은 한국이 준비한 전체 프로젝트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의 정부와 정보기관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스파이를 파견하고 해킹을 시도했지만 한국의 방어망은 단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그들의 비열한 시도를 역이용해 전 세계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한국의 입술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겨두었던 진짜 비장의 무기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했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대반전이 다음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안보 지형을 한순간에 재편하고 자신들을 얕보던 이들을 침묵시켰는지 그 소름 돋는 참교육의 현장을 기대해 주십시오. 과연 한국이 준비한 최후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실체가 이제 곧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반격입니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비 사태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연산 속도는 단순한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 정부를 포함한 기술 강대국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보여준 초현실적인 성능을 두고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불법적인 양자 컴퓨터를 몰래 가동하고 있거나 전 세계의 데이터를 훔쳐서 미리 계산해둔 결과물을 내놓는 쇼를 하고 있다며 억측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은 긴급 안보회의에서 한국을 향해 거친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같은 자그마한 영토를 가진 나라가 인류의 모든 상식을 깨부수는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느냐며 이는 명백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만든 부품을 조립해주는 공장이거나 허락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기술적 종속국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대형 IT 기업 연합 또한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의 성취를 깎아내렸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데이터 수치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오류이거나 통계적 조작이라며 국제기술표준위원회에 한국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기간에 이런 기술적 도약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권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 세계의 상식을 근본부터 송두리째 파괴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그동안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왔던 비장의 무기인 자립형 초지능 제어 기술의 실체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는 인공지능을 구동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과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불변의 진리로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까지 매입하며 거대 인프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이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차세대 제어 시스템은 기존 대비 단 0.01%의 전력만으로도 동일한 연산 결과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에너지 물리학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 에너지부의 수석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헛웃음을 터뜨리며 이것은 연구기관을 만들었다는 주장만큼이나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비웃음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칩 자체를 인간의 뇌 구조와 완벽히 일치시키는 뉴로모픽 기술을 상용화 수준을 넘어 신의 영역까지 끌어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빠른 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살아있는 반도체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투자해온 원천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걸 했다고? 아마 미국산 설계도를 훔쳤겠지. 라며 그들은 끝까지 한국의 독자적인 천재성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한 기술 전문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성과가 조작되었다는 특집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국가 신뢰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런 혁신은 일어날 수 없다는 인종차별적 편견까지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가 나간 당일 오후 백악관은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방위 시스템과 전산망이 일제히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낡은 기술, 표준이 한국이 쏘아 올린 초고속 데이터의 흐름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암흑에 빠진 그 순간 한국은 비로소 숨겨왔던 카드를 하나 더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전 세계 인프라 안정을 위해 한국의 독자 기술인 지능형 에너지 제어망을 개방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구원투수의 등판인 줄 알았던 세계 강대국들은 곧이어 발표된 세부 조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표준 자체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얕보던 미국의 대기업들과 일본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 발표를 듣고 격분하며 한국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전 세계 주요 기반 시설의 심장부에는 한국산 반도체와 제어 장치들이 실핏줄처럼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의 전력망을 손가락 하나로 통제할 수 있다는 소름 돋는 현실이 눈앞에 닥쳤을 때 비로소 그들의 오만함은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단순히 좋은 물건을 만드는 나라인 줄로만 알았지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를 보이지 않는 손을 가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병원의 모니터가 다시 한번 환하게 밝아지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상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보낸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대가를 똑똑히 보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이제 세계의 중심은 바뀌었다는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감춰두었던 진짜 비장의 무기는 기술 그 이상의 것이었으며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 앞에 줄을 서서 자비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 그 결정적인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과 중국, 일본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지만 한국만이 유일하게 성공시킨 그 기술의 정체가 공개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소름 돋는 반전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펼쳐질 한국의 거침없는 참교육 현장과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과연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은 한국의 이 압도적인 제안 앞에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 충격적인 합의의 내막이 이제 곧 밝혀집니다. 끝까지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식은 오늘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선언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마침내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극비리에 붙여왔던 비장의 무기가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빠른 반도체나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도달하지 못했던 인공지능의 성역, 바로 자율신경망 물리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공개되는 순간 지금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미국의 기술 관료들과 일본의 수석,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수치는 인류가 세운 모든 과학적 상식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이 시스템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노후화된 전력망과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인공지능의 미세 주파수 간섭만으로 데이터 전송 효율을 기존 대비 2만% 이상 끌어올리는 기적을 시현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고등연구계획국은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긴급 성명을 내고 한국의 주장은 명백한 물리 법칙 위반이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술을 가졌을 리 없다며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은 정확히 1시간 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전력망이 한국의 제어 아래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기술 하청 국가라며 비하하던 독일과 프랑스의 기술진들은 한국이 보낸 샘플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경악했습니다. 데이터의 반응 지연 시간이 무려 0.00001초라는 사실상 물리적 0점에 수렴하는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자신들의 측정 장비가 한국의 해킹에 의해 조작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술이다. 한국이 전 세계를 속이고 있다. 라며 소리 높여 외쳤지만 재차 확인된 결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인류가 정의한 한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그동안 오만하게 굴던 세계, 각국 정부의 태도는 순식간에 비굴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설계 능력을 모방일 뿐이라며 깎아내렸던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모든 정밀 기기들이 한국의 지능형 제어망 없이는 작동을 멈추거나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세계의 심장을 쥐고 흔들고 있다며 공포에 질린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얕보던 한국이 사실은 전 세계의 생사여 탈권을 쥔
거대한 거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참교육은 백악관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기술자문단은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화상회의로 불러 반협박조로 기술 공유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던 표준위원회의 입장부터 정리하고 오시라는 단 한마디로 세계 최강 대국의 체면을 구겨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에 베풀어준 안보 혜택을 언급하며 압박하려 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미국의 모든 국방 전산망이 한국의 제어 기술 없이는 단 1분도 유지될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화면에 띄워버렸습니다. 미국의 장성들은 화면에 띄워진 자신들의 극비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국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마치 장난감처럼 무력화되는 수치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미국의 모든 보안 벽을 넘어 그들이 상상조차 못한 차원에서 전 세계의 안보를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힘을 기른 거냐? 라는 질문에 한국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기술을 갈취하려던 열강들의 탐욕이 오히려 한국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기술 요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수정했습니다. 기술의 종속국 한국에서 지구의 관리자 한국으로 말입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세계의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구하려 혈안이 되었고 한국 대사관 앞은 자국을 살려달라는 각국 대표단의 줄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위대한 창교육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전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공정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한번 평온하게 작동하는 의료기기들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산 부품을 저가형이라고 무시하던 병원 관리자들은 이제 한국에서 온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 하나를 받기 위해 제 손을 붙잡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가진 진짜 힘이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보여줄 위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이 기술은 사실 더 거대한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왜 이토록 압도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제안한 신세계 규격이 전 세계의 국경을 어떻게 무의미하게 만들었는지 그 소름 돋는 후반부 이야기가 다음 단계에서 이어집니다. 한국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우리를 얕봤던 이들이 얼마나 더 처참하게 무너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유일한 중심 대한민국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 굴복하며 자비를 구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은 그동안 숨겨왔던 진정한 패권의 상징인 전 지구적 신경망 운영체제를 정식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기술 공개를 넘어 전 세계의 국방, 금융, 에너지를 한국의 기술 표준 아래에 두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과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비웃으며 한국이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자본의 흐름은 미국이 쥐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단 10분 만에 처참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가동한 새로운 금융 보안망은 전 세계 모든 거래의 부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내는 것은 물론 기존의 복잡한 결제 단계를 단 0.001초로 단축해버리는 압도적인 처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사용하던 보안 시스템은 한국의 인공지능이 뿜어내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 과부하로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한국의 시스템 도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의 기술이 보장하는 100%의 안전성과 빛의 속도에 가까운 거래 처리량에 열광하며 자발적으로 한국의 시스템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데이터 조작이라고 몰아붙였던 영국의 경제 전문지는 일주일 만에 사과문을 게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기록한 초당 수조 건의 거래 처리 수치를 보고 인류가 만든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재확인을 요청했지만 한국이 제시한 실제 구동 기록은 오차 범위 제로를 기록하며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전 세계 돈줄의 열쇠를 쥐었다며 연일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한국을 얕보던 각국 정부는 이제 자국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에 애걸복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저항을 보이던 일본의 금융계는 한국의 시스템 없이는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원천 기술을 무기로 한국과 협상하려 했지만 한국은 이미 일본이 가진 기술보다 수십 년 앞선 차세대 양자 보안 기술을 상용화하여 그들의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정계 인사가 한국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라며 항의했지만 한국은 우리의 기술을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차가운 답변으로 응수하며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참모진들은 한국의 위상이 자국을 넘어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미국의 모든 인프라가 한국의 인공지능 제어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자신들이 자랑하던 최첨단 전투기와 무기체계가 한국의 신경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목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병원 업무과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한국산 의료기기를 가성비 제품이라 부르며 무시하던 재무 책임자 캐롤은 이제 한국 본사에서 내려오는 시스템 인증 코드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한국 지사 대기실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까지 압도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지난날의 무례함을 사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병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오만을 반성하며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거대한 참교육의 물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킨 한국은 이제 전 인류의 숙제였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최후의 무기는 지금까지 보여준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을 하나로 묶어 에너지를 무한히 증폭시키고 분배하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완전히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의 자원 패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한국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만이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얕보며 기술을 훔치려 들고 수치를 조작했다며 비난하던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처벌하는 대신 기술적 중속이라는 가장 우아하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꿈꾸는 다음 단계의 인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한국의 위상을 시샘하며 은밀한 반격을 준비하던 다른 강대국들은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웅장한 광경이 이제 곧 펼쳐집니다. 한국이 전 세계 입법과 행정 시스템까지 인공지능으로 효율화하겠다는 선언을 했을 때 전 세계 정계가 받은 충격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한국의 이 거침없는 행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설계도를 다음 단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만든 궤도 위에서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계 지도는 오늘부로 완전히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전 세계의 금융과 안보망을 손안에 넣은 한국은 이제 전 인류가 수천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인 자원과 에너지의 불평등을 단번에 종식시킬 최후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극비리에 추진해온 무선 전력 전송 및 입자 제어 통합망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기술의 골자는 한국이 개발한 초고성능 인공지능이 전 지구의 자기장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전 세계 어디든 무한한 에너지를 빛의 속도로 쏘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자원 부국들은 물론 에너지 패권을 쥐고 흔들던 글로벌 정유 대기업들은 한국이 전 세계 경제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은 한국의 발표를 두고 물리학 법칙을 무시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국의 기술적 지위를 이용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일본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전 세계의 자기장을 건드려 쥐고 생태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괴담에 가까운 억측을 유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실전 시연으로 그들의 입을 영원히 닫아버렸습니다. 한국은 전력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아프리카의 오지와 극심한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이 멈춰섰던 동유럽의 특정 지역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공지능 관제센터에서 버튼 하나를 누르는 순간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 가로등이 일제히 불을 밝히고 멈췄던 공장의 기계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미 항공우주국은 전력 전송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률이 0.0001% 이하라는 측정 수치를 보고하며 경악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는 이것은 에디슨의 전구 발명 이후 가장 위대한 혁명이며 한국이 우주의 힘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수정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덩치만 커진 조립 공장이라 비하하며 기술 이전을 요구하던 국가들은 이제 자신들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한국 정부의 줄을 서서 에너지를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에너지를 무기로 주변국을 위협하던 강대국들은 한국의 무선 전력망이 보급되자 자신들의 유일한 협상 카드를 잃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분배한다는 원칙을 세워 전 세계 정치 지형을 한국 중심으로 재편해버렸습니다.
가장 처참한 참교육을 당한 곳은 한국의 기술력을 시기에 수출 규제를 운운하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원 없이 한국이 버틸 수 있겠냐며 큰소리쳤지만 한국이 무선 전력 공급 대상을 조정하자마자 해당 국가들의 모든 산업시설은 단 1분 만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최첨단 자동화 공장들은 한국의 인공지능 전력 제어 없이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상들은 긴급히 한국을 방문해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해달라며 고개를 숙였고, 한국은 그들에게 기술적 자립 대신 한국의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수용한다는 서약서를 받아내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병원 뒤뜰에서 환자들이 한국의 무선 전력 시스템이 공급하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로 구동되는 재활기기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전기를 걱정해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켜지 못했던 병원 관리자들은 이제 한국 덕분에 병원 운영비가 90% 이상 절감되었다며 연신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본사의 기술진들은 이제 제 메일함에 한국의 차세대 에너지 인터페이스 규격을 한 수만 가르쳐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매일같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제 국가를 넘어 지구의 관리자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없는 지구는 상상할 수 없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는 전 세계 공용어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위대한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구를 넘어 인류의 새로운 영역인 우주로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준비한 마지막 8단계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자신의 발 아래 둔 한국이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가 공개되는 순간 여러분은 전율을 넘어 경외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백조 원을 쓰고도 실패한 우주 개척의 꿈을 한국은 어떻게 단 한 번의 시도로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과 환희로 몰아넣을 대한민국의 최종 프로젝트, 그 웅장한 결말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마지막까지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인류 역사가 바뀌는 현장의 마지막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드디어 한국이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무시와 견제를 뚫고 완성한 최종 단계,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우주 양자 연결망의 실체가 공개되었습니다. 7단계에서 보여준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 지구를 구원하는 열쇠였다면 8단계에서 드러난 한국의 진짜 무기는 지구라는 행성의 한계를 넘어 인류를 우주 시대로 강제 진입시키는 압도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그동안 한국이 왜 그토록 고성능 인공지능과 초소형 반도체 그리고 초지능 에너지 제어 기술에 집착해왔는지 그 진위를 파악하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의 대기업 연합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구 궤도를 넘어 화성과 그 너머까지 데이터를 지연시간 제로로 송수신할 수 있는 양자 얽힘 통신 위성군을 성공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과 중국이 수조 달러를 쏟아부으며 경쟁하던 우주 통신은 거리에 따른 전파 지연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선보인 데이터 수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통신 지연 시간이 기존의 수십 분에서 0.00001초로 단축된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수석 과학자들은 이 수치를 보고 우리가 알던 물리학이 통째로 부정당했다며 절규에 가까운 경악을 쏟아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의 단초가 보였을 때 세계 강대국들은 한국을 향해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땅덩어리도 작은 한국이 무슨 우주를 논하느냐, 미국의 설계도 없이는 로켓 한 대도 제대로 못 띄울 것이라며 한국의 꿈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커질수록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로켓의 크기를 키우는 대신 반도체 기술을 극대화하여 기존 위성 수천 대의 성능을 단 하나의 칩에 응축하는 기술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거대한 금속 덩어리를 쏘아 올릴 때 한국은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초소형 나노 위성 수만 개를 전 우주에 뿌려 거대한 지능형 그물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그동안 한국을 기술 하천국으로 대우하던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과 일본의 우주 항공국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국가의 우주선도 궤도를 수정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주 자원을 선점하려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양자 제어 시스템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지구의 주인에 이어 우주의 설계자가 된 한국이라는 표제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통쾌한 참교육은 국제우주표준기구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회원국 말단으로 취급하며 기술 자료를 내놓으라 압박하던 의장국 대표들은 이제 한국 측 담당자의 눈치를 보며 자국의 위성이 한국의 신경망에서 차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한국을 얕보며 한국은 영원히 우리의 뒤만 쫓아올 것이라 단언했던 유럽의 원로 과학자들은 직접 한국을 찾아와 강연 한 번만 해달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향해 특별한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의 기술을 가장 먼저 신뢰하고 협력했던 약소국들에게
우주 개척의 기회를 우선 배분함으로써 전 세계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병원 옥상에 설치된 한국의 양자 수신기를 바라봅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전 지구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저 멀리 우주 정거장에 있는 연구원들과 실시간으로 수술 상담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를 IT 담당자라며 무시하던 본사의 고위 간부들은 이제 제게 한국의 대기업 인맥을 소개해달라며 매일같이 선물을 보내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는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전 세계의 질병을 예측하고 한국의 에너지 기술은 가난을 종식시켰으며 한국의 우주 기술은 인류의 영토를 별들 사이로 확장했습니다.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받던 서름은 이제 전 세계인의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의 서울을 향해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격하신 이 모든 이야기는 결코 먼 미래 공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연구소와 공장에서는 전 세계의 상식을 깨부수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